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뉴스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라디오 뉴스케이입니다. 지난 주말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MBN과 함께 여론조사기관 매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금요일부터 사흘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세종, 강원, 충북 등 7개 지역의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누리당이 우세 지역으로 나온 곳은 세종시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새누리당 텃밭인 부산의 경우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친박 핵심 서병수 새누리당 후보에 40.1% 대 32.7%로 오차범위 내이지만은 7.4%포인트나 앞섰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빅3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위가 점쳐졌습니다. 서울시장의 경우 새누리당 정몽준 31.2%, 새정치 박원순 50.6%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인천시장도 새누리당 유정복 32.7%, 새정치 송영길 42.4%로 오차범위 밖에서 송 후보가 앞서 나갔습니다. 경기지사는 새누리당 남경필 34.2%, 새정치 김진표 34.4%로 초박빙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JTBC 조사 결과에서도 김진표 후보의 강세가 나타나 혼전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0%포인트였고 7개 지역 전체 응답률은 평균 19.0%였습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위해 낸 3억 원의 기부금 시점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기부 시점이 총리 지명과 연관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5개월간 벌어들인 수익 16억여 원 중 4억여 원을 기부했다고 말했으나 이 중 3억 원은 세월호 참사 뒤 정홍원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히고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슈퍼 관피아, 버피아로 국정개혁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안 후보자 스스로 총리 후보자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이 CBS 라디오에서 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슈퍼 관피아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피아이고 따라서 저는 안대희 총리 지명자가 국민검사로서 얼마나 많은 존경과 후배들 검사로부터 우상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이제 총리직 지명을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박지원 의원만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반적인 의견인가요? 전반적인 의견이고요. 우리 김한길 대표도 이미 재고해야 된다라는 완만한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보십시오. 5개월에 16억. 88만 원 세대가 젊은 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대희 총리 지명자는 하루에 1,052만 원씩을 벌어들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세월호로 흐르는 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큰 인사를 기대했는데 국민에게 피눈물을 강요하는 이런 박정한 박정권의 총리로 과연 이분이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스스로 명예에 걸 만큼 또 국민 정서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사실 감사원장 후보는 7개월에 7억 원 수입받고
제가 낙마시켰습니다. 예, 낙마한 적이 있죠. 예. 7개월 7억 원으로. 예. 예. 그런데 5개월에 16억. 그것도 국민검사. 따라서 스스로 물러가 주는 것이 가장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대희 총리 후보자는 한나라당의 찻대기 수사를 했던 인물이고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달갑지 않은 사이지만 누구보다 강직하게 국정개혁을 이끌 인물로 뽑은 카드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안대희 카드를 살려서 국정개혁에 강하게 드라이브 거는 것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안 되죠. 과거 검사 때는 그렇게 했지만은 예. 또 안대희 이 대법관 퇴임 후 특히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언젠가는 총리건 감사원장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일반적 국민들 또 정치권에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분이 말씀한 대로 변호사를 개업하더라도 예. 다른 길을 갔어야지. 아하. 이렇게 정세에 어긋나는. 육사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서울시장 토론회 시청률은 MBC 2.6%, SBS 2.5%, KBS 2.3%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합계 7.4%의 전국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시청률 조사 회사인 TNMS에서는 서울시장 토론회 시청률이 KBS 4%, MBC 2.5%, SBS 3.6%를 기록해 10.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정몽준과 박원순, 정몽준과 정태흥 통합진보당 후보 사이의 토론 내용 일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원순 후보께서 많이 자랑하신 친환경 무상급식의 식재료에서 잔류 농약이 나왔고 우리의 자라는 아이들이 비싼 돈 주고 농약을 먹은 셈이 되었는데 박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에요. 어떤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 식자재를 저희들이 학교에 공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 식탁 위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시 산하에 있는 이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일같이 그 농약 잔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 결과 농약 잔류량이 있다는 것이 파악돼서 전량 파기가 됐습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절차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죄송하지만 봤는데 오늘 토론회 하는데 그 어느 신문을 보니까 죄송하지만 서울시장 후보 4분 아닙니까? 근데 세 번째는 나오셨는데 4번째 분이 못 나왔어요. 우리 정 후보의 지지율 제가 오늘 신문 보니까 0.5%입니다. 그리고 4번째 후보 못 나온 후보 0.4%예요. 어떻게 0.4%는 못 나오고 0.5% 되시는 후보가 나오셔서 죄송하지만 저희 새누리당의 국민 사이에 받는 지지율은 그래도 한 40%도 되고 30%도 되는데요. 죄송하고 또 옆에 계시는 새민연당보다도 높습니다. 어떻게 저희 보고 국민 다수를 위해서 일하는 정당 아니다 하는 건 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선거법에는 국회의원이 5석 이상이면 정당 초청 TV 토론회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 보수 성향의 고승덕 후보와 진보 성향의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놓고 편지를 통해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조희연 후보는 고승덕 후보에게 보내는 답신에서 본인의 미국 영주권 문제를 해명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조희연 후보는 고승덕 후보가 몇 년 전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뒤 저는 미국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 가서 살면 된다고 말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다면서 나라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영주권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 증명을 떼어서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 주시면 깨끗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오늘 아침 SBS 라디오에서 밝힌 말입니다. 자, 어제 고승덕 후보랑 저희가 또 인터뷰를 했는데 말이죠. 예. 고 후보 자녀는 왜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하셨고,
왜 예. 또 고 후보는 미국 영주권 뭐 갖고 있느냐, 뭐 이런 또 의혹도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승덕 후보가 어제 이 시간에 사실 무근이다. 예전에 수기에도 다 밝혔는데 왜 이런 문제를 또 제기하느냐,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선출직은 청문회 같은 이 후보 자질 검증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또 허점이기도 한데요. 저는 저희가 제기한 몇 가지 문제는 제보가 신빙할 만한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기한 것이라고 보고요. 고 후보님께서 이미 공직에 나섰기 때문에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정도의 검증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 공천에서 탈락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저희에게 사실은 제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관없습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이 있어서 미국 가서 살면 됩니다. 아마 그 위로해주는 지인에게 말을 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주권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입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사실 영주권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혹의 제보들이 신빙할 만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이라도 가셔서 뭐 대사관에서 그 객관적 자료로 하면 뭐 충분히 저는 유권자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뭐 네거티브 전략이 아닌가 하는 염려도 사실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유권자의 알 권리다. 신빙성 있는 제보에 따라서 제기한 것이다. 이게 뭐 미국 교육감을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신빙성 있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하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여전히 고승덕 후보의 해명이 좀 부족하다 이런 입장으로. 물론입니다. 그래서 만일 아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 주시면 저도 사과와 경의를 표하고요. 또 그만큼 제가 잘못된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유권자들이 또 저에게 또 마이너스를 카드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경기도 선거전입니다.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남경필 새누리당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오늘 7만여 명에 달하는 경기도 내 보육교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두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김진표 후보는 우리 보육교사들은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150만 원 정도도 제대로 못 받는 박봉, 아주 열악한 여건에 있다며 보육교사 공무원화는 이미 쓰고 있는 국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쓰자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경필 후보는 같은 방송에 연이어 나와서 김 후보의 선거 공약은 포퓰리즘이고 선거에 나오면서 급조해 만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협의가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CBS 라디오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자, 남경필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소방안전과 지금 이 사회복지사 문제는 우리 김진표 후보님께서는 사실 전혀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이 복지사 이 보육교사님들 이 공무원화만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 또 말씀을 바꾸신 게 첫날 말씀하신 거는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다가 여기에 이제 비난이 쏟아지니까 이 마치 사립학교에 드는 이 민간 사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살짝 바꾸셨거든요. 도대체 뭐가 진짜 공약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거 하려면 사실 지금 같이 나오신 후보님들, 서울시장 후보, 인천시장 후보는 지금 아무런 답이 없으세요. 도대체 합의가 됐다라고 하시는데 선거 열흘 앞두고 당내 합의를 이끌어낸다? 저는 이거야말로 졸속 공약이라는 걸 자인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진표 후보님 답 주셔야겠네요. 진짜 공약은 뭐냐?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나 남경필 후보가 좀 당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처음에 무상버스인 줄 알았더니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무상버스가 아니라 무상급식이로구나. 무상급식처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 지방에는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5도입니다. 정승주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